안녕하세요. 일산청소학원 담임 여명구 선생입니다. 제 전년도 입시 성공 사례 좀 발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전년도에 한 학생이 들어왔죠. 일산 대진고 학생입니다. 자, 462, 45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거 상위 누적이 52.6%고요. 이걸 원점수로 추정해 보니까 국어 72, 수학 26, 생윤 29, 사문 31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점수 전체 150 국수탐 원점수 합이 158점으로 상위 누적 52.6% 지방대 가이죠. 근데 사실 이거 영어 하나 뭐 아니면은 국어나 생윤 요거 써서 전문대학 가야 되거나 이런 정도의 학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결국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속에 보시면은 들어올 때 수능 성적부터 그리고 전년도 수능 성적까지 쭉 월별로 이 성적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158점이었죠. 이 학생이 나중에 2025학년도 수능에서 2025년 수능이죠. 2025년 수능에서 239점까지 81점이 올랐어요. 원점수가. 상위 누적이 52.6%에서 6.6%까지 올라온 학생입니다. 결국 이 학생이 숭실대 영어 영문 써서 최초합했고요. 그리고 숙대 영어 영문을 써서 최초합한 학생입니다. 네, 근데 원래 홍익대 경영학부를 가고 싶어 했던 학생이에요. 홍익대까지는 목표를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 학생이 가면 중간중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본인이 꼭 홍대 경영학부에 합격하고 말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주었던 훌륭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이 이렇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첫 상담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학생의 홍대 경영학부를 합격할 수 있도록 성적을 제시해 줬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화면에 232, 22 요 등급 표준점 수합은 국수탐 376점, 상위 누적 5.9%까지 올라야 가능하다. 그러면 막연하게 이 성적표만을 목표로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원점수로 변환하여 표기를 해줬습니다. 국어 90점, 여기까지, 수학 73점까지, 한지 45점, 사문 42점, 영어는 2등급이었으니 2등급을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너는 홍대 경영학부에 최초합할 수 있을 거야. 노력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해줘. 할 수 있겠다고 자기는 최선 다해서 홍대 꼭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년도 수능이 국어가 74점이었어요. 이걸 90점까지 올려야 되죠. 그 다음에 수학은 26점이었습니다. 이걸 73점까지 올려야 되죠.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생윤은 29점에서 45점이 돼야 되고 사문은 31점에서 42점이 돼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수 향상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네, 학습량은 성적과 비례하기 때문에 공부량이 받쳐주지 못하면 성적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대학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너는 최소한 주당 54시간 이상의 공부를 해줘야 돼. 어떻게 54시간을 만드냐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간 하루 8시간 수업을 제외하고 8시간씩 공부할 수 있어. 그러면 총 40시간이 나온다.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틀간 7시간씩 공부를 해주면 14시간이 나오니까 쉬면서도 54시간의 공부량은 나오는 거야. 근데 나머지 54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너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공부 시간을 제시했을 때 더 중요한 건 이 과목 간 균형 학습이죠.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이 점수를 올려야 되는 과목이 수학 과목입니다. 지금 26점에서 73점까지 올라야 되니까 수학을 일주일 54시간 공부한다고 할 때 수학 공부량을 20시간까지 올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국어도 74점에서 90점이니까 14시간, 영어 6시간 정도 유지를 해줘야 너가 성적이 유지될 거야 라고 얘기해줬고요. 탐구도 한 과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공부 시간이 좀 필요했죠. 14시간. 그래서 총 54시간의 공부량을 너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3월달부터는 매월마다 모의고사를 한 번씩 보죠. 모의고사를 보면 매월 가채점 상담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적표가 나오면 성적 상담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9월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수시 원서 접수하기 전에 8월 달부터는 수시 원서 접수 상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시 수능을 보고 나면 정시 원서 접수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3월 달부터 가채점 상담을 할 때 이 자습량 목표를 이 학생이 충족시키고 있는지 추적 관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시면 지금 매월 사설 모의고사에서 지금 여기에 4월, 5월 달 자습량이 나와 있고요. 이 자습량 월별 주당 자습량 평균 시간 재보니까 3월 달에 44.9시간이 나오더라고요. 목표한 자습량 54시간에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조금 더 닥달했습니다. 44.9시간이면 주말에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월 달에 이 학생이 50.3시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요. 5월 달에 드디어 56.1시간, 54시간 목표량을 넘어서게 됐죠. 그리고 5월부터는 5월, 6월, 7월, 8월, 9월 수능 보기 전까지 목표 자습량을 항상 넘겼습니다. 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공부량을 많이 늘릴 수는 없어요. 공부가 재미있어져야 되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가 재미있어지면 의지력을 가지고 조금만 더 해보자라는 욕심을 낼 수가 있어요. 성적과 비교를 해가면서 이 학생의 자습량이 성적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체감을 했습니다. 자, 자습량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학생처럼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습량 먼저 만들어 보는 거 중요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평 성적 결과입니다. 6평에 지금 시험 보니까 상위 누적이 17.5%가 나왔어요. 그죠? 2, 5, 1, 3위. 여전히 수학이 많이 아쉽죠. 그죠? 예. 그래도 표준 점수는 105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표 점 3등급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학생은 지금 5등급이니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수학 5문제 더 마치고 이 성적표에서 한 문제 더 마치면은 상위 누적이 9.2%가 된다. 그래서 9.2%면 국민대, 숭실대를 너는 지원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수학이 너한테 관건이니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해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9평 결과입니다. 9평에서 보니까 이 학생 어떻게 되나요? 5등급에서 4등급이 됐죠. 수학 많이 늘었습니다. 대신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떻게 됐나요? 탐구를 많이 못했어요. 수학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 탐구 공부량이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6평에서 17.5%였는데 9평에서 오히려 성적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됐어요. 20.7%. 그래도 지금 6평에서 탐구가 한지 3등급, 사문 2등급이었으니 이 학생 조금 더 시간 들여서 한지, 사문 공부를 하면은 이 학생이 훨씬 더 나은 성적이 나올 거다라고 독려했고요. 이 학생 공부, 탐구 공부, 그리고 국어도 지금 성적이 떨어졌으므로 국어 공부 더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52.6%에서 3월달 17%, 4월달 14%, 5월달에 15.8%, 6월달에 17.5%, 9월에는 20.7%. 그래서 탐구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나니 9월 이후에 사회문화는 9평에서 4등급이었던 게 10월달에 1등급이 됐습니다. 한지는 요거 3등급이었는데 요걸 지금 부족하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능에선 45점 1등급이 나왔고 사문은 39점 3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애석하게 또 국어 공부, 국어 89에 2등급이 됐죠. 9평에 3등급이었던 게 수학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또 국어와 탐구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수학은 9월 평가원에서 원점수 65점이었던 게 수능에선 66점 4등급, 여전히 4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목표 73점 3등급까지 잡아줬었는데 결국은 수능 목표 이걸 맞추지 못하고 이 수학 한 등급 부족한 어떤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도 지금 원점 수합으로 보면 158에서 139점까지 82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그죠? 6.6%. 그래서 대입 원서를 쓸 때 이 학생한테 제시를 했던 대학은 가군의 숙대 영문과, 나군의 숭실대 영문과, 다군의 홍대 경제학부를 제안을 했습니다. 최소한 지금 수학 반영 비율이 낮은 곳이 합격 확률이 높겠죠. 다군의 홍대는 크게 욕심은 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어 30% 반영이고 수학이 30% 반영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많이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신 숙대나 숭실대는 요거 타겟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숙대를 보면 이 학생의 장점인 국어 성적이 많이 반영돼요. 국어 35%, 수학이 25%밖에 반영이 안 돼서 탐구와 같은 비율로 반영이 되죠. 숙대는 제가 볼 때 최초합 가능할 거다라고 봤고 숙대, 숭실대를 놓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수학 성적이 낮으니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국어 반영 비율 35%, 숭실대의 경우 수학 반영 비율이 20%. 딱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도요. 숙대 영어 영문 최초합이었고요. 숭실대 영어 영문도 최초합이었어요. 근데 홍대는 홍대 경제학부를 썼는데 가고 싶었던 학교잖아요. 결국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여튼 이 학생의 가장 장점은 꾸준하고 열심히 공부한 자습량의 흔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3월달 44.9시간이었던 게 8월달 64시간까지, 그리고 9월달에 58시간, 10월달에 59시간. 공부한 양 보이시죠? 이런 공부량이 있어야만 성적도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적 향상 많이 되고 싶으신 분 있으시죠? 공부 양을 많이 늘려주세요. 이 학생이 81점의 성장을 이룬 것, 그 이상의 성장을 여러분들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